대표적인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으로 꼽혀온 권성동 의원. 제가 윤핵관 중에 윤핵관입니다. 그런데 저 윤핵관 된 거 자랑스러워하고 옳은 결정이었고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집권여당 원내대표를 지내며 정권 초기 적극 지원에 나섰고 지난 12.3 내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체포 반대에도 앞장섰습니다. 친윤을 넘어 찐윤으로 통했던 그였지만 결국 통일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작성한 다이어리와 녹취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와의 유착 의혹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17대 대선에서 신천지 신도 만여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정황에 코로나19 시기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를 막아준 대가로 신천지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주장마저 나왔습니다. 그때도 저한테도 권유가 왔었죠. 당원 가입을 해라.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도 이제 누굴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줬던 거죠. 신천지와의 20년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의 실형 선고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가 특검이 여당 인사의 이름은 뭉개고 야당만 수사했다며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교 유착의 실체가 상급심에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특정 종교 집단과 손잡고 운영돼온 정황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 직후 같은 재판부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를 이어갔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큰 거 한 장 후원이라는 윤 전 본부장의 수천 메모와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고 보낸 메시지, 윤 전 본부장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 사진 등 주요 증거를 모두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규정된 유일한 국가기관이라며 검사와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가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넨 윤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본부장이 2월에 열릴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길 희망한다고 말하며 그 대가로 권 의원에게 현금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의 금품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해 권 의원 측은 유죄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18대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당시 새누리당 서병수 선대본부장이 한 남성을 만납니다. 신천지를 탈퇴한 이 남성은 신천지가 새누리당에 깊숙이 잠입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장로가 전국적으로 500여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이 다 들어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집단 입당의 배후로 이만희 총회장을 지목했습니다. 장로라고 그분이 이제 신천지 이제 이만희 교주 측근입니다. 측근이 이제 장로를 통해서 새누리당 가입 당원을 이제 쓰게끔 했죠. 추천을. 그래서 그 장로들은 거의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지시를 해서 본인 허락 없이 입당 원서를 내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새누리당 당원증을 보내가지고 이에 앞서 유정복 당시 직능총괄 본부장도 이 남성 일행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사실은 당원에 가입된 것을 내가 봤지, 서로 확실하고 그게는 이 참모니까 그걸 한 것이 지시되는 건 100% 사실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선이 3일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폭발력이 있다. 저는 인정을 한다니까요. 대선판을 뒤흔들 초대형 이슈였지만 전 신도 측은 폭로를 멈추는 대신 이만희 교주의 비위 수사를 조건으로 걸었고 입막음에 급급했던 캠프 실세들은 대선 승리 이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무책임하게 약속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역시 우리 총무님이 생각하는 대로 바로잡아지도록 그렇게 하겠다. 교단의 지시로 기획 입당이 이루어져 특정 후보와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지 즉시 수사가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MBC 뉴스 김건우입니다. 대선 캠프 실무를 총괄하는 선대 본부장부터 지지 세력 확장을 책임지는 직능 본부장, 여기에 선대위 대외협력특보와 조직특보까지. 신천지 폭로를 막으려는 박근혜 캠프 실세들은 반나절 만에 사실상 총출동했습니다. 이들 대화에선 신천지와 보수 정당 간 선거 자금 문제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돈 그거까지도 다 돼 있고 이명박 대통령 정치하면 이건 왜 이명박 다 알잖아요. 신도들의 당원 가입이나 유세장 할당 등 조직 동원을 넘어서 사실상 선거 비용이 보수 정당에 지원됐다고 주장합니다. 전달하는 사람이 분명히 셋 중에 하나야. 전달자가 누구냐. 이만희가 이제 차에 실어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당시 서병수 박근혜 캠프 선대 본부장은 민주당과 신천지의 관계도 의심했지만 돌아온 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민주당 쪽도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연루된 것처럼 그런 정도 연루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만희 교주가 워낙에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쪽을 선호하시는 분이라 오히려 보수 정당과 신천지 관계가 20여 년 훨씬 전부터 맺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이해창 대표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도 거의 된다고 했었어요. 찍어야 된다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당 다 썼지 않습니까? 2011년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이름도 거론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홍준표 의원 할 때도 동문령 내려가지고 당대표 할 때도 갔고 그 증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보수 정당 유착 관계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강제 당원 가입, 자금 지원 의혹 등에 대해 캠프 실세들은 대화 속에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병수 선대본부장은 당시 만남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선거에 영향이 가는 것 같으면 자제해달라는 정도였을 거라 말했습니다. 다른 의원들과 신천지 측에도 연락을 했지만 설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